네, 안녕하세요. 정카 정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AMG 오병재라고 합니다. 급발진 사건인지 아니면 급발진 의심 사건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또 연속으로 또 한 번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페달 블랙박스는 말 그대로 발 밑에 악셀과 브레이크 있는 데다가 일반 소비자들이 블랙박스를 설치해 보신 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블랙박스는 처음 나올 때부터 달았죠. 뭐 원채널 액정 없는 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2채널 나오고 액정 있는 거 나오고 4채널 나오고 5채널도 나오고 요즘은 어라운드 뷰에서 블랙박스 기능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그러면 블랙박스 장착을 대략적으로 한 몇 번 정도 대략적으로 장착을 해보셨을까요? 그 수를 어떻게 세죠? 엄청 많죠. 엄청나게. 근데 그 저희도 정도면, 저 혼자 장착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이제 나간 대수를 치면은 꽤 많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급발진 사건이 사실 한 번도 아니고 또 연속으로 또 한 번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맞아. 급발진 사건인지 아니면 급발진 의심 사건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서 혹시나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페달 블랙박스는 좀 어떤 제품일까요? 페달 블랙박스는 말 그대로 이제 발 밑에 악셀과 브레이크 있는 데다가 카메라를 다는 거고요. 급발진이라는 거는 내가 악셀을 안 밟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급출발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높게 이루어져서 위험한 사고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죠 보통.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페달 블랙박스죠. 그럼 페달 블랙박스는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겠네요? 원래는 페달로 쓰지 않고 이제 3채널이라는 블랙박스가 나와 있었어요. 원래 이제 기존에는 택시나 뭐 요런 차종에 예, 이제 실내에서 외관 뒤에 그리고 실내를 찍어주는 3채널이 나와 있었는데 그걸 응용해서 만든 게 이제 페달 블랙박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했을 때 효용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고가 나서 기록에 남아야 되는데 그 기록을 나는 만약에 내가 사망하거나 그러면 그거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사망을 하지 않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아니면은 멀쩡한 상태더라도 그걸 증명할 길이 너무 어려워요. 일반 소비자들이 그걸 증명한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차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증명한다는 그게 너무 어렵고 해가지고 다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네. 근데 페달 블랙박스가 있으면은 이 시점이나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악셀을 밟았는지 그게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 다 증명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음성이 녹음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그래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기능에 2채널도 마찬가지고 4채널도 마찬가지고 음성은 다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고 페달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증명이 된다는 게 참 좋은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나 빌트인 캠으로 넣었을 때 네네. 이런 음성이 녹음이 되나요? 빌트인은 제가 알기로는 음성이 녹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여쭤본 그래서 건데. 예, 추가적으로 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기존 빌트인 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달 블랙박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렇죠. 좀 부담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페달 블랙박스가 원채널짜리도 있습니다. 원채널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제 빌트인 캠 그대로 놔두고 이제 하단부에 카메라를 달아서 그거를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배선 작업을 했으니까 이거는 급발진의 원인이 바로 이 블랙박스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되게 어려워요. 이제 국산차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휴즈박스라는 곳을 탈거를 해보면은 거기에 예비 휴즈라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C가 아니면은 멀티미디어 여러 가지 휴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응용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좀 추천하실 만한 어떤 제품 라인이나 아니면 뭐 꼭 어떤 제품이 아니더라도 좀 어떤 브랜드에서 좀 페달 블랙박스가 나오는지 그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한문철 블랙박스에서 예, 나오고 있고요. 파인드라이브, 뷰게라, 예, 그리고 만도. 예, 요 정도가 대표적으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뷰게라 거를 갖고 있고요. 그럼 금액대가 조금 아무래도 채널이 올라가고 뭔가 이렇게 그런 기능이 추가됐으니까 금액은 좀 비싸겠네요. 다양한 제품들이 있긴 한데 선택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지금. 페달 브레이크를 장착을 한다면 좀
어디로 가서 장착을 하면 좋을지 한 번 정도는 뭐 출장 와서 장착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이제 검색하셔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멀리 안 가시고 근처에서 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바로바로 확인도 할 수 있고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도 빠르고 이제 무조건 싼 데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부천 AMG 용품점, AMG 용품점이고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이렇게 좋은 장착점을 찾을 만한 어떤 그런 팁은 없을까요? 좀 어렵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개인이 다 노력하는 업체들인데 그거를 어디는 잘 나고 어디는 못 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요. 네. 이제 일단은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고객님들도 물론 모르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금액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대부분 한 2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사이니까 그 이상 뭐 해서 한다고 해서 뭐 비싸게 받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싸네요. 네, 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제품마다 틀리니까 그거는 이 기준은 제가 갖고 있는 거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상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서 네. 저도 하나 달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실행할까요? 근데 테슬라에 블랙박스 달아도 되나요? 테슬라도 물론 가능해요. 네. 가능하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선을 따거나 물론 어떠한 이제 장치를 달면은 보증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불안하신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요즘은 커넥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잭 바이 잭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량에 데미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를 달게 되면은 상시는 아니고 주행 중에는 가능하세요. 그것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는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불안해하지 마시고 뭐 이거 하면은 보증이 안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야겠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요즘은 실질적으로 네. 2채널을 찾는 분보다 이제 3채널을 찾는 부분이 더 많아요. 네, 이왕이면은 가격대가 이거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 하세요. 그렇게.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되게 어둡잖아요, 밑에가. 그게 네네. 잘 보이나요? 페달 블랙박스 자체가 IR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적외선이 달려 있어서 환하게 잘 보입니다. 안 보이지 않아요. 어둡다고 해가지고 발동작이 안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페달 블랙박스에 3채널을 하면 아무래도 전기 소모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럼 추가 보조 배터리는 장착 안 해도 괜찮은가요?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마다 틀리겠죠. 이제 나는 주행 중에만 할 거야. 네. 아니면은 나는 상시로 할 거야. 상시로 하는 분들도 이제 예전 차들 같은 경우는 상시 보조 배터리를 안 달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차량에도 데미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겨울이 아니면은 이 블랙박스 자체에 저전압 기능이 있어서 일정 볼트수 이하로 떨어지면은 블랙박스가 작동을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에 나온 차량들은 이 CU에서 상시 전원을 차단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가 이제 많이 나가기 시작한 이유도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약간 데미지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안정적인 거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맞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좀 될까요? 보조 배터리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암페어 수가 4A부터 뭐 16A, 20A까지 나와 있어요. 사이즈도 크고 회사도 다양하고 가격이 완전 천차만별이겠네요. 가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찝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는 한 5A짜리가 한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충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행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보조 배터리를 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주행을 하셔야 충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시간 정도 충전하고 세워놨을 때 13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5A 정도 되면은 20시간 정도? 20에서 25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시간은 더 늘어요. 느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블랙박스마다 또 다르니까 먹는 암페어가 다 다릅니다. 차주분들마다 생각하시는 내가 차를 세웠을 때 뭐 이제 안전한 곳이 될 수도 있지만 안전하지 않은 곳에 세울 경우도 많잖아요. 불안하신 경우 그럴 때는 좀 늘려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운행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 보조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달려서 발전기를 돌려야 보조 배터리도 충전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좀 고민은 해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어떤 이런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서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실까요? 모든 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으신데 급발진이라는 그 이슈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사고도 많이 나고 페달 블랙박스라는 게 나와서 그 불안 요소가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서 내가 증명할 수 없다면 그 피해를 온전히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달고 나서 음성 녹음과 실질적으로 영상이 있다면은 그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천 AMG에서 저희 전문가분과 함께 블랙박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